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의 은퇴 고민은 이제 돈을 더 못 벌면 어떻게 살지? 라는 두려움에서 시작되죠. 나도 그렇고 내 주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젊을 땐 월급이 들어오면 쓰면 그만이었는데 은퇴가 다가오면 내가 앞으로 몇 년을 더 살까? 매달 얼마나 필요할까?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 이런 고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특히 월 200만 원 정도만 꾸준히 나오면 살 수 있을 텐데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죠? 하지만 문제는 그 200만 원이 자동으로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현실적으로 이야기해 보려 해요. SCHD, JPQ 같은 미국 배당 ETF로 매달 200만 원을 만들려면 도대체 얼마를 준비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사례를 통해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지 말이죠. 나는 주식 잘 몰라서 무섭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이 얘기는 큰돈 벌자가 아니라 노후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자는 관점에서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편하게 들어주세요. 먼저 SCHD와 JPQ는 미국 배당 ETF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노후 현금 흐름용으로 연구하고 선택하는 종목이에요. SCHD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배당 성장형이고 JPQ는 옵션 전략을 활용해 좀 더 높은 월배당을 노리는 ETF입니다. 각각 특성이 다르죠. SCHD는 분기 배당이지만 연 3.54%대 배당률을 기대하고 JPQ는 월배당으로 연 10% 안팎을 목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월 200만 원연 2,400만 원을 만드는 시뮬레이션을 해볼까요? 우선 SCHD로만 채우면 연 배당률 4%라고 가정해도 연 2,400만 원을 받으려면 6억 원이 필요합니다. 계산이 간단하죠. 6억 원 4% 2,400만 원. 여기에 세금 문제나 환율 변동, 배당금 재투자 고려하면 실제로는 6억 원보다 더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걸 들으면 에이 6억이 어디 있어 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6억이란 돈 아무나 모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JPQ 같은 고배당, 월배당 ETF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 10%를 목표로 하면 2억 4천만 원이면 됩니다. 2억 4천만 원, 10% 2,400만 원. 훨씬 문턱이 낮죠. 하지만 이건 배당 유지가 꼭 보장된 게 아니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JPQ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수익을 내서 배당을 주는데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 배당이 줄거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즉, 수익률이 높을수록 불확실성도 커진다. 이 단순한 진리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쯤에서 그럼 난 뭐가 정답이야? 라는 질문이 나오죠. 사실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 전략을 섞어서 대비하는 게 현실적인 답입니다. 아래에서 실제 사례 3가지를 공유해 볼게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월 200만 원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하고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사례는 59세의 은퇴 준비자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은퇴가 3년 남았을 때부터 SCHD를 매달 500만 원씩 사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본인 퇴직금 일부를 미리 주식 계좌로 옮겨서 계획적으로 분할 매수한 거죠. 이유는 간단했어요. 환율 리스크를 분산하고 매수 시점을 분산해 평균 매입 단가를 낮추려고요. 3년 동안 약 1억 8천만 원을 쌓았고 현재 SCHD 배당률로 보면 연 60만 700만 원 정도의 배당이 나옵니다. 200만 원엔 한참 못 미치지만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쳐서 나머지를 채우겠다는 게 어씨의 전략입니다. 한 번에 5억, 6억 못 모아도 지금부터 차근차근 채우면 일부는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현실적인 사례죠. 두 번째 사례는 63세 비부부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은퇴 직전에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로 돌리고 그 보증금 일부 약 2억 5천만 원을 빼서 미국 배당 ETF를 매수했습니다. SCHD와 JPQ를 반반 섞었습니다. 배당의 안정성과 월배당의 현금 흐름을 모두 고려한 거죠. 연평균 수익률을 7% 정도로 기대했고 실제로 세후 연일 5,70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을 만들고 있습니다. 월 200만 원은 안 되더라도 월 150만 원 정도는 꽤 안정적으로 나오더라는 게 부부의 평가입니다. 나머지는 연금 소득과
소규모 임대소득으로 보태서 맞추는 전략이에요. 중요한 건 부동산을 무리해서 팔지 않고도 유동성을 확보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55세의 자영업자 C씨입니다. C씨는 장사가 힘들어지면서 더는 일로 벌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3년 전부터 남는 돈을 JPQ에만 넣었습니다. 위험하다는 경고도 많이 들었지만 매달 현금 흐름이 절실했거든요. 현재 약 1억 8천만 원 정도를 넣었고 세후 연 배당이 1,5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월로 치면 120만 원 정도죠. 부족한 부분은 알바 같은 파트타임 일과 국민연금으로 채운다고 합니다. C씨는 배당이 줄면 나도 일 더 해야지라며 유연하게 계획합니다. 높은 배당률을 좇으면서도 현실적으로 변동성을 감수할 각오가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월 200만 원을 무조건 배당으로만 맞추겠다고 고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소득활동, 부동산 전세금 활용 등 각자의 자산과 상황을 조합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준비 시점이에요. 1억이든 2억이든 하루아침에 모을 수는 없습니다. 꾸준히 쪼개서 매수하고 위험을 분산하고 환율 리스크도 고려하면서 계획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SCHD든 JPQ든 어떤 배당주나 ETF도 완벽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배당이 줄 수도 있고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리스크를 인정하고 분산 투자하고 여러 소득원을 조합하면 노후에 일 안 해도 들어오는 돈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어요. 불안한 시대니까 더더욱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라도 10,000원, 10만 원이라도 쪼개서 준비를 시작하면 언젠가 그 준비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나도 해야 하는데 무섭다는 분이 계시다면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은 없다. 하지만 준비를 시작한 사람은 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는 월 200만 원 현금 흐름을 위한 대략적인 금액을 SCHD, JPQ 배당률 기준으로 계산해보고 실제 사람들 사례 3가지를 풀어봤죠. 이제 그 얘기를 한 단계 더 깊게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실전 팁과 주의할 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이번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시작해야 하지? 진짜 문제는 뭔가? 내 상황엔 어떤 전략이 맞을까? 이런 질문에 대답을 드리고 싶어요. 최대한 실전적인 얘기로 풀어볼게요. 먼저 꼭 짚어야 할 사실이 있어요. 배당 ETF로 매달 200만 원을 받겠다는 건 결국 자산을 현금 흐름으로 바꾸는 전략이에요. 그러니 이 전략을 생각하는 분들은 꼭 아래 단계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내가 은퇴 후 필요로 하는 생활비 총액 파악입니다. 많은 분들이 200만 원만 나오면 살 것 같다 하시는데 실제로 은퇴 후 생활비 항목을 쭉 적어보면 250, 300만 원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의료비나 부모님 요양비, 자녀 지원비 같은 변동성 큰 지출이 문제예요. 예를 들어 65세 부부 기준으로 국민연금 220만 원부 합산 받으면 생활비는 대충 해결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의료비가 매년 200만 원 추가로 들면 순식간에 계산이 어긋나죠. 팁은 아주 간단해요. 매달 필요한 고정비 변동비를 항목별로 적어보세요. 거기에 여유비비상금 1020%를 추가하세요. 이게 진짜 필요 생활비입니다. 그걸 기준으로 배당으로 메울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국민연금이 매달 120만 원 나온다면 추가 80만 원만 만들어도 됩니다. 이게 현실적인 접근이죠. 두 번째, 세후 배당 수입 계산입니다. 많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세금이에요. 미국 배당 ETF는 이중과세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도 배당 소득세 15.4%는 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SCHD에서 연 2,400만 원 배당이 나왔다면 세금으로 약 37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세후 2,030만 원 정도 받는 거죠. JPQ도 마찬가지예요. 고배당일수록 세후 차이가 더 커 보입니다. 팁은 목표가 월 200만 원이라면 세전 기준
23만 5,240만 원 정도 배당을 설계하세요. 즉 연 2,800만 원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셔야 합니다. 세 번째, 환율 리스크와 달러 투자 계획입니다. 미국 ETF로 배당을 받으면 달러로 들어옵니다. 달러 환율이 1,200원에서 1,400원으로 오르면 환전 시 15% 넘게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매달 2,000달러를 받으면 1,200원일 땐 240만 원, 1,400원일 땐 280만 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떨어지면 줄어들 수도 있어요. 현실적인 조언은 배당금 일부는 달러로 그냥 유지하고 쓰지 마세요. 은퇴 자금의 분산화, 해외여행, 자녀 유학 등 달러로 필요한 지출이 반드시 생깁니다. 환전 타이밍을 나눠서 조금씩 분할 매도하세요. 국내 배당 주채권과 섞어서 환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네 번째, 포트폴리오 분산 설계입니다. 많은 분들이 JPQ 10% 배당이면 그걸로 다 사자 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JPQ는 옵션 전략이라 시장 상황에 따라 배당이 줄 수 있어요. 실전적으로는 이렇게 권합니다. SCHD 안정 성장형 4060%, JPQ QILD 등 포함 고배당형 2040%, 국내 리츠나 채권형 ETF 1020%, 이렇게 섞으면 변동성을 낮추면서도 월 현금 흐름을 유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 매수 시점과 분할 투자입니다. 많이 듣는 실수 중 하나가 퇴직금 들어오자마자 한 번에 몰빵하는 거예요. 미국 ETF 가격은 주가가 빠지면 배당률은 오르지만 원금 손실이 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2022년 하락장에서 SCHD가 마이너스 15% 빠졌습니다. 이때 한 번에 다 샀다면 심리적으로 견디기 어려웠겠죠. 실전 팁: 은퇴 23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씩 매수해 평균 단가를 낮추세요. 이미 은퇴한 분들도 일시금 몰빵보다는 6개월 1년에 걸쳐 나눠서 들어가세요. 특히 고배당 월배당 ETF는 분배금이 높아 보여도 시장 급락 시 배당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걸 꼭 인식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현금 흐름 재투자와 재조정 전략입니다. 많은 분들이 배당 나오면 생활비로 다 써야지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일부는 반드시 재투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물가 상승이 있기 때문이에요. 2020년대 초중반 한국 소비자 물가가 34%씩 올랐죠. 배당을 다 써버리면 자산은 줄고 배당금의 구매력도 줄어듭니다. 실전 전략: 매년 배당금의 2030%는 재투자하기. ETF 비중은 12년에 한 번 점검해서 필요하면 리밸런싱하기. 생활비가 늘면 배당 외에 소득원 작업, 임대소득, 연금 등 계획도 병행하기. 마지막으로 마음가짐 얘기를 하고 싶어요. 배당 투자로 월 200만 원을 만든다는 건 돈이 그냥 들어오니 평생 문제 없다가 아니라 노후 리스크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안전장치일 뿐입니다. 주가 변동, 환율 변동, 배당 삭감이 올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세요. 다양한 소득원과 자산군을 섞어 관리하세요.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은퇴 준비자 분들이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건 왜 이렇게 늦게 준비했을까? 였어요. 반면 일찍 준비한 분들은 잘한 건 꾸준히 산 것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노후 준비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보 습관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계획 세우고 한 달에 몇만 원이라도 시작하면 분명 내일은 더 안전해질 겁니다. 우리 모두 월 200만 원 만들기를 막연한 꿈이 아닌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꿔보면 좋겠습니다.